안녕하세요. 이슈포커스의 박주영입니다. 국가장학금 최대 450만 원 지원 소식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 9일 한국장학재단은 대한민국 국적인 국내 대학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장학금을 원하는 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24시간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증빙 서류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서류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 제출 앱을 다운받아 로그인하면 국가장학금 서류를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접수에 필요한 필수 서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또 해당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 증명서 등을 선택적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분류되고 지원 금액은 유형과 소득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별 자체 노력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됩니다. 1유형과 2유형 모두 한국 국적을 소지 중이며 국내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단 2014년도 2학기부터는 C학점 경고제가 시행돼 경제적 형편이 매우 곤란한 학생에 한해 C학점인 경우에도 국가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1분위까지는 C학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정현우 기자와 이 국가장학금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국가장학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트위터상에 올라온 누리꾼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아이디 RRA로 시작하시는 분은 어차피 나오지도 않는 국가장학금을 나는 왜 매 학기 신청하고 있는가 라고 하셨고요. KAED로 시작하시는 사용자는 신청해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실수령액은 한 푼도 없을 텐데 라고 의견을 표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엔 국가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맨날 떨어진다. 국가장학금 한 번 신청하려 했더니 복잡하다. 라고 트위터 의견을 남긴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네,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신청 방법, 신청 자격을 읽어봐도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국가장학금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지금 저희 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지원해 드리는 거는 등록금의 명목으로도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10일부터 신청 기간인데 저희 온라인상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성적, 직전학기 성적 심사와 네. 이 심사를 통해서 선발되시면 장학금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고객님 지금 회원가입을 하셨으니까요. 네. 공인인증서 일반 시중은행 가셔서요. 공인인증서 발급받아서요. 저희 재단으로 들어오시고요. 네. 예, 그다음에 그 온라인에 장학 제출 신청 코너가 있습니다. 네. 그 상단에 사이버 창고 들어가시면 밑에 장학 제출 신청이 보실 거예요. 네. 거기 들어가셔서 온라인에서 신청서 작성하시는 겁니다. 온라인으로요? 네네. 신청 하루 다음날 네. 서류에 대해서는 고객님 직접 문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 주는 건지는 알 수 있나요? 학부생들이요. 학부생만요? 예.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먼저 직전학기 성적은 네. 10학점 12점과 100분위 평균 80점을 충족하셔야 되고요. 네. 충족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재산 심사가 들어가요. 소득분 심사라 해서 네. 위원인 경우는 본인과 학생분과 부모님의 네. 같이 거주하는 모든 가족들의 재산이 이제 심사가 들어가는데 네. 그 재산 심사가 이제 10분위로 나눠지거든요. 거기에서 1분위에서 8분위까지는 소득분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네. 8분위 이상에서는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 분위는 그러면은 소득이 많으면은 안 주는 거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냥 좀 더 어려운 네. 학생들에게 등록금 명목을 지원해 드리는 게 저희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명목의 축입니다.
그러면은 그 8분위는 얼마 정도 될까요, 소득이? 소득은 저희가 그 기준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재단만의 네. 보유 재단 심사 기준이고요. 네. 그 정보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확인 절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새 총리 후보에 언론인 출신인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장에는 이병기 주일대사를 내정했습니다. 이로써 총리 후보는 정홍원 총리가 지난 4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이후 44일 만에, 국정원장 후보는 남재준 전 원장이 물러난 이후 20일 만에 각각 지명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정공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총리 인선에 장고를 거듭한 이유는 다수의 대상자가 청와대 인사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본인이 고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화합 인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직군으로는 법조인 등을 내부적으로 배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6.4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을 야권에 모조리 빼앗기면서 충청권 총리 카드를 물색해왔다고 전해집니다. 박 대통령이 고심 끝에 충청 출신 중견 언론인을 총리로 전격 내정함에 따라 내각과 청와대 개편도 곧 뒤따를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친박계 핵심 인사인 이병기 주일대사를 국정원장에 내정함으로써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이은 외교안보라인의 두 축이 완성됐습니다. 외교관 출신으로 온건파로 알려진 이 내정자가 국정원장을 맡음으로써 군 출신인 남재준 전 원장 때와는 달리 대북 관계가 유화적으로 바뀔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인선에 대해 오래 기다렸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본인의 철학과 소신, 능력보다는 개인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가족의 반대 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인선에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 기자, 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문창극 총리 후보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중앙일보 주 워싱턴 특파원과 정치부장, 논설위원실장, 논설주간, 주필, 부사장 대우 대기자 등을 지냈습니다. 이후에는 고려대 미디어학부 석좌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문창극 후보는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총무도 지낸 바 있습니다. 문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리직을 맡으면 충북은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를 배출하게 됩니다. 문 내정자는 그러나 학창시절 이후 서울 등지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충북과 뿌리 깊은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신임 국정원장에 내정된 이병기 주일대사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이병기 주일대사는 직업 외교관 출신의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 고문을 지냈고 당시 박 대통령에게 조언을 할 만큼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병기 내정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정무장관을 시작으로 청와대 의전수석비서관을 거쳐 국가안전기획부 특보로 일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특히 안기부 2차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한 차례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네, 문창극 후보가 지명된 것에 대해 깜짝 카드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여야의 반응은 어떤가요? 새누리당은 화합형 총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문창극 총리 후보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에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내각의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업무 전문성이 돋보이는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특히 국정원 개혁 과정에서 요구됐던 국내외 정보 수집 및 관계 업무에도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에 대해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정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문창극 전 주필은 복지 확대를 반대하고 햇볕 정책을 대놓고 적대시했던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정혜 대변인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에 적합한 인물인지 우려스럽다면서 이번 인사 역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한 인사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총리 지명으로 문창극 후보자가 쓴 칼럼이 새삼 화제입니다. 어떤 내용 때문인가요? 우선 지난 2011년 4월 박근혜 현상이란 제목의 중앙일보 칼럼입니다. 문창극 후보자는 권력이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박근혜 현상이다라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박근혜 전 대표로 진행 중인 여권 내 권력 이동을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2011년 6월 28일 칼럼입니다. 부패보다 더 무서운 것, 바로 공자병이다. 복지를 하되 능력 안에서 하자는 말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당시 쓴 칼럼인데요. 세금으로 정치인이 생색을 내며 나라를 망치고 있다. 수입과 지출을 가늠해 능력에 맞게 복지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칼럼에서는 진보적 가치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단 진보에서 친북은 분리해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친북을 분리해야 순수한 진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 리그를 앞두고 가진 마지막 평가전에서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에게 대패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10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선라이프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가나와의 경기에서 4대 0으로 완패했습니다. 월드컵 본선 시작에 앞서 태극 전사들은 상대 역습 차단 등 전술을 최종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으나 전반에만 역습으로 2골을 내주는 등 허술한 수비의 문제를 드러냈고 공격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최종 엔트리 결정 이후 지난 28일 튀니지전에 이어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의 마지막 평가전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죠. 정 기자, 패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마이애미 전지훈련에서 러시아의 역습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홍 감독은 공격 전개 과정에서 범실로 인한 역습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압박 수비에 대한 방법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가나전에선 이런 전술 모두 실패했습니다. 전반 11분과 43분에 허용한 실점 모두가 역습에서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반면 가나는 한국이 볼을 잡으면 강한 압박으로 한국의 미드필더들이 전진 패스를 하지 못하도록 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나 선수 2-3명이 볼을 잡고 있는 상대 선수를 압박하는 장면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원톱인 박주영 선수가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한국의 기본 포메이션은 4-2-3-1입니다. 이날 박주영은 원톱으로 출전했는데요. 65분 동안 단 한 차례의 슈팅만을 기록하며 공격수다운 면모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난 튀니지전과 같은 슈팅 부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전반 30분 구자철이 전방으로 내준 패스는 상대 골키퍼에 잡혀 박주영에게 연결되지 못했고 결국 후반 11분에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박주영이 가나의 수비에 막히자 그의 뒤를 바친 구자철도 전방으로 침투한 탓에 중원의 공백도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손흥민이 가나의 왼쪽 측면을 파고들며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전반 39분 골대 왼쪽 측면을 돌파해 슈팅을 시도, 골포스트를 맞추는 등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가나전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날 경기에선 전반 중반까지 보여줬던 모습을 후반엔 찾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수비의 잦은 실수와 소극적인 경기 운영으로 상대 공격수를 놓치는 등 우왕좌왕했고 공격진도 적극적인 몸놀림을 보여주지 못하는 등 체력적인 부담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또 역습으로 인한 수비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압박 수비를 펼치지 못한 부분도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그러나 홍 감독의 말처럼 평가전은 평가전일 뿐입니다. 네, 이날 경기에 대한 외신의 반응은 어떤가요? 해외 언론들은 우리나라 대표팀의 수비를 지적했습니다. 조던 아예우의 두 번째 골 장면은 한국 수비가 잠자코 있던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홍명보 감독에게 수비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가나의 빠르고도 정교한 수비는 한국의 득점 기회를 제한시켰다며 한국이 가나의 수비에 꽁꽁 막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경기 후 아피아 가나 감독 역시 한국에 대해 신중한 수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기 전에도 말했지만 한국은 굉장히 좋은 팀이라며 공격력이 좋은 팀이지만 빠른 선수를 가진 상대를 만났을 땐 좀 더 신중하게 수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현재까지의 월드컵 대표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성적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네, 월드컵 이번에 하잖아요. 예. 월드컵에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 누구 있나요? 당연히 박주영 선수죠. 아, 박지원 선수요? 네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하기도 했고, 네. 네, 아무래도 빠르니까. 빠르니까. 예, 예. 이번 월드컵에서 네. 우리나라 성적 어디까지 갈까요? 그래도 16강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럼 예선에선 몇 승 몇 패 예상하세요? 한 2승 1패 정도? 그럼 지는 팀은 어디죠? 러시아죠. 러시아. 그쵸. 왜 러시아한테 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러시아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근데 러시아한테 진다? 그러니까 아니죠. 러시아를 이기고 네. 사실 누구랑 붙는지 잘 몰라요. 러시아, 알제리, 네. 벨기에. 벨기에가 지지 않을까. 알제리. 알제리한테?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가대표팀한테 하고 싶은 말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 월드컵 꼭 잘해주셔서 치킨 먹으면서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누구인가요?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가장 전성기고 잘하고 네. 그러니까 잘할 것 같아요. 예. 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성적 어느 정도 기대하세요? 16강 탈락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어저께 축구도 보셨지만 예전만 좀 팀워크라든지 이런 게 좀 못한 것 같은데 첫 경기 정도를 해봐야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경기 때 하는 게임을 보고 좀 어느 정도 어저께 경기에 비해서 좀 나아지는 게 보이면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올라가면서 그렇지 않고 어제와 같은 경기를 계속 하게 되면 바로 탈락할 것 같아요. 국가대표팀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국가대표팀에게 네. 지금 많이 심적으로 힘들 텐데 어쨌든 힘내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네. 이번 월드컵 가장 기대되는 선수 누가 있을까요? 기성용이요. 기성용 선수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결혼도 했고요. 네. 앞으로까지는 지금까지는 잘했는데요. 앞으로 어떨지 궁금한 선수였어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성적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저희 나이가 마음은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높지는 지금까지 평가전이라는 이런 거 보면 많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정확하게? 16강까지는 들지 않을까. 16강까지? 네. 그럼 마음은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4강 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16강을 가잖아요. 몇 승 몇 패 올라간다 예상하십니까? 16강까지 간다고 해도 이제 2승까지는 아니고요. 골득실 차로 인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국가대표팀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여론에 너무 신경 안 쓰고 하시던 대로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 누구인가요? 기성용이요. 기성용 선수?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생겨서. 잘생겨서? 잘생긴 만큼 잘할까요? 네. 확고한 믿음이 있으시구나. 네. 네, 이번 월드컵 우리나라 성적 어느 정도 낼 수 있을까요? 8강? 8강? 네. 그렇다면 조별 예선에선 몇 승 몇 패 올라갈까요? 근데 저 축구에 대해 잘 모르는.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몇 대 몇으로 이길 것 같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몇 승 몇 패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2승 1패. 2승 1패?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가대표팀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이면은 카메라 보시고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이번 월드컵 가장 기대되는 선수 누구인가요? 저도 기성용. 기성용 선수. 네. 이유는? 한혜진 남편이어서. 한혜진 남편이라서. 한혜진 네. 그 배우가 너무 예뻐가지고 좋아해요. 그래서 남편분도 힘내셨으면 네. 좋겠다. 네. 이번 월드컵 우리나라 성적 어느 정도 낼 수 있을까요? 4강? 4강? 네. 조별 예선에선 몇 승 몇 패? 몇 승 몇 패? 몇 승 몇 패가? 3승? 3등? 3등이면 못 올라. 아니 1등. 1등으로? 네. 1등으로 올라간다? 네. 국가대표팀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오빠들 화이팅. 오빠들 화이팅. 네. 오빠들 화이팅 여기 크게 보고 해주시면. 오빠들 화이팅. 네,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 누구인가요? 저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약간 뭐 평소에 이렇게 축구를 즐겨보는 편 아니었는데 뭔가 그냥 플레이하는 거 보면 그래도 조금 되게 지능적으로 조금 잘 파고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월드컵 우리나라 성적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3패 예상합니다. 3패? 예. 너무 단호하신데? 가나전 보고 그렇게 예. 생각했습니다. 아, 가나전을 보고? 예, 어젠가 엊그저께 했던 가나전 때문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예. 끝으로 국가대표팀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월드컵에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 누군가요? 저는 구자철 선수. 구자철 선수. 왜 그럴까요? 그냥 딱 그 가운데 미드필더진에서 딱 버티고 있어주면 든든하니까. 든든하다. 이번 월드컵 우리나라 어느 정도 성적을 낼까요? 예선 탈락. 예선 탈락. 몇 승 몇 패? 1승 2패. 1승 2패. 1승은 누구한테 따나요? 알제리. 알제리?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가대표팀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뭐 열심히 해주세요. 끝이에요. 그럼 카메라 보고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이번 월드컵 가장 기대되는 선수 누굴까요?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장 성적 좋은 것 같아가지고 유럽에서도 잘 뛰고 네. 가장 성적이 좋아서 제일 기대되죠. 친구분은요? 저도 손흥민 선수로. 이유는요? 골도 많이 넣고 뭐 성적도 좋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우리나라 어느 정도 성적 낼 수 있을까요? 16강도 충분한 것 같아요. 16강? 네. 그럼 몇 승 몇 패로 올라간다? 2승 1패. 2승 1패? 네. 친구분은요? 3승 2패. 3승 2패? 네. 2승 거의 2승 2패? 그냥 똑같이. 2승 2패? 저희 3경기밖에 안 하는데 조별 예선? 그러면 네, 2승 1패. 네, 2승 1패. 네, 2승 1패. 그러면 16강 올라가네요? 네, 가죠. 16강 이후에는?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분씩 국가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뭐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네. 응원하겠어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친구분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열심히 뛰어주시고 맨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이 같이 카메라 보고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네, 이번 월드컵 가장 기대되는 선수 누군가요? 네, 저 기성용 선수. 기성용 선수?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성용 선수가 한때 축구를 안 하다가 지금 다시 복귀해서 하고 있어가지고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번 월드컵 우리나라 성적 어느 정도 낼 수 있을까요? 일단 기대는 8강까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별 예선 몇 승 몇 패로 올라간다? 조별 예선은 2승 1패 1무? 1무 2승 2승 1패? 네. 2승 1무나 2승 1패? 네. 네. 끝으로 국가대표팀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열심히 해서 8강까지 꼭 올라가 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해달라? 네. 그러면 카메라 보고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네, 정현우 기자는 이번 월드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네. 2002년 월드컵 이후 모든 국민이 이제 월드컵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번 월드컵에서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 경기에서도 얻을 것이 있다는 홍명보 감독의 말처럼 우리 태극 전사들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슈 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